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외모에 관한 얘기인데, 이전에도 외모에 관한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사주를 보면요, 어차피 외모가 나와요. 네. 근데 외모가 나오는데 그 외모를 100% 가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 외모를 100% 가졌다라는 건 아닌데 그 외모를 가져야 돼요, 무조건. 네. 가져야 유리합니다. 그 외모를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면 되게 나쁜 거예요. 네. 이게.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이미. 이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사주처럼 못 살아요. 중요한 거는. 사주처럼 살지를 못해. 예. 그게. 그러니까 잘생기든 외모가 예쁘든 뭐든 그냥 잘생겼다, 단지 외모다 예쁘다가 아니라 신뢰감을 준다. 아니면은 조금 가볍게 생겨야 된다. 조금 더 무게감이 있게 생겨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태어나야지 그 운명처럼 살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지 그 외모를 갖지 않으면 그 운명처럼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운명처럼 살기가 어렵다고요. 문제가. 외모를 못 가졌는데 사주에 나타나 있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나쁜 거라니까. 어차피 사주처럼 못 사니까. 애초에 가족이 태어나서 그 사주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 사주로 태어나도 그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주로 태어나도 빠그러지게 사는 거예요. 그 사주가 빠그러지게 사는 겁니다, 그냥. 예. 잘못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노가다 뛰는 사주들은 노가다 뛰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사주에. 그게. 여러분들 폐지 줍는 사람한테 당신 그럼 사주가 폐지 줍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어요라고 하면 여러분 울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태어나. 폐지 줍는 사주는 없어요, 원래가. 그 외모나 느낌이 그렇게 사주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폐지를 줍는 겁니다. 이거 폐지 줍는 분을 너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따로 불편하게 그렇게 내 사주대로 못 살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됐죠? 로또스럽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은 딱 답이 나와요, 어차피.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 나온다고요. 로또가 무작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외모가 그렇게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는 부모님 사주를 보면 어느 정도 또 연계돼서 나와요. 어차피. 그게. 막 뒤죽박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가 되게 단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는 그 부모님 사주를 보면요, 부모님 사주가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렇게 단정하게 생기지 않는 부모님 사주가 단정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예쁜 사주인데 부모 못생겨서 못생기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살죠. 사주대로 못 사는 거죠. 그게. 진짜 이게 메커니즘이야. 이게 사주의 메커니즘이지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그러면 무적이지. 여러분, 그럼 무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 사주팔자는 무적이 아니야. 그게. 예. 그러니까 자꾸 사주팔자 가지고 무정론을 펼치니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저는 패러독스가 없다니까, 제 얘기에서는 되게 정확히. 목소리도 외모에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사주가 좋은 사람은 대개 어떤 목소리가 된다고 나오나요? 외모에 포함되는데 어차피 어떤 목소리일지도 사주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이 사람이 어느 느낌의 목소리인지. 그 해당 직업에 맞는 목소리들이 있다고요, 어차피. 그냥 좋다 나쁘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을 하기에 어울리는 목소리인지 아닌지의 느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목소리를 못 하고 났다? 그러면 그 직업을 못 갖겠죠? 그러니까 그 직업을 못 가지니까
되게 안 좋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메커니즘이에요. 실제로. 그게. 그럼 아이유 사진만 봐도 목소리 예쁜 거 보이나요? 아이유 목소리가 뭐가 예뻐요, 예쁘긴. 그냥 노래 잘한다라는 거 예체능적인 느낌이 있다는 알죠. 근데 목소리가 예쁘다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예,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가 예쁜 게 뭐냐라는 주제로 던지면은 얘기할 수 있어? 목소리가 예쁜 게 과연 뭔가? 박효신 목소리가 예쁜 건가? 그러면 누구 목소리가 예쁜 건가? 그 예쁘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예. 그냥 예체능적인 능력이 있냐, 감각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죠. 사실은 되게 모호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모호하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주상 못생겼는데 예쁘게 태어나서 외모가 좋으면 그게 안 좋을 일은 없는 걸까요? 근데 못생겼다라는 사주는 없어요. 실제로. 예. 여러분. 못생겼다라고는 없습니다. 예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라는 개념이 있지, 못생겼다라는 거는 되게 모호하고, 원래가. 그리고 못생겼다라고 실제로 못생겼는데 예뻐, 겉으로 보면. 그러면 실제로 몸이 못생겼을 겁니다. 예. 어차피. 얼굴만 예쁜 거예요. 몸 체형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예쁘질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그거는 또 외모에서 못생긴 겁니다. 결국에 외모라는 거는 우리가 얼굴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 되게 보여지지 않는, 우리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그리고 원래 얼굴이 외모가 뛰어나면 손이 안 예쁩니다. 대체적으로. 손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들한테 좀 더 해당돼요. 실제 남자보다. 근데 박나래 사주는 외모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몸이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외모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박나래도. 예. 그건 있는데 그러니까 떨어진다와 못생겼다라는 건 달라요, 여러분. 떨어진다와 못생겼다. 떨어진다, 못생겼다는 좀 달라. 예. 이게 똑같은 어감인 것 같아. 굉장히 다른 어감입니다. 실제로. 못생겼다는 너무나 가혹하게 단정 짓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그냥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쁜 거에서 떨어진다. 이 느낌과 어떻게 똑같아, 그게. 느낌이. 그게. 박나래가 외모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박나래는 식습관이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모 관리를 못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자 도라에몽 손이. 그럴 리가 없죠. 도라에몽 손이 미인이 많을 리가는 없죠. 그러니까 예쁘지 않다라는 거는 손이 가늘고 길지만 좀 약간 할머니 손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미인분들은 원래가. 도라에몽 손은 그냥 뚱뚱해서 그런 거고. 근데 그것도 그냥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걸 싶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자꾸 이성과의 관계에서 본다고요. 자꾸. 네, 이성과의 관계.
실제로 이성과의 관계가 좋은 게 행복을 많이 가져다 주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외모가 좋으면 행복감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없거나 뭐 이런 거랑은 또 관계가 없어요. 또 막상. 그게. 그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외모가 사주에 좀 별론데 그래도 외모가 좀 이렇게 이쁘면 안 되는데 이쁘게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님 유전이 좋은 겁니다. 예. 유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미인 미남이구나가 100%고요. 100%고 오히려 사주가 어느 정도 외모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주들은 더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 사주가 오히려 예쁘게 돼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사주가 이쁘게 돼 있으면 나머지 능력들을 못 갖출 가능성이 높아요. 외모가 이쁘다는 거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사주가 나머지 능력이 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가 안 돼 있으면은 본인이 그 외모 가지고만 가려고 하니까 나 좀 오히려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이 진짜 예쁘고요. 사주는 한 중간 정도, 외모적으로는 그래도 중간보다 그냥 그 정도인데 예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쁘지만 다양한 데도 관심이 많고 그 외모만 가지고 먹고 살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그럼 사주보다 유전자가 더 중요한 건가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되게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딱딱딱딱 그게 A냐 B냐라는 질문이 되질 않아요. 그건 사주마다도 다르고 그냥 봐야 돼. 사실은 정확히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냐, 어떤 사주를 가졌냐에서 너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딱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까를 말하기가 되게 모호합니다. 막상. 근데 요즘은 왜 때문인지 외모 좋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세상 불공평. 어... 왜 그런가?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 애들만 관심 가져서 그렇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꼭 그렇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럴 가능 꼭 그렇진 않아. 예, 그게 우리가 자꾸 그런 애들이 눈에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사실은. 예, 예. 그건 되게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그래서 외모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외모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업 때문에 그래요, 직업. 직업이에요. 키가 제가 막 2m 10이에요. 그럼 농구선수 하는 겁니다, 농구선수. 그냥 농구선수 하는 거야. 2m 20 막 이러면 그냥 농구선수 NBA 진출해. 2m 30 막 이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더 직업적인 개념으로 가야지. 그냥 예쁘면 좋나요? 기분이 좋나요? 뭐 어떤가?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예, 가장 명확한 거는 직업에 대한 얘기로 좀 더 가야 되는 거고 그 외모가 거기에 맞는 직업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외모가 필요 없는 직업들이 태반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직업 다음에 외모가 끼친 거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죠. 결국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적인 부분 거기에 결혼도 되고 친구나 여러 가지 관계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직업적인 그 외적인 시간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스토리가 흐르는 거죠. 그게. 막일 채용하는데 너무 잘생긴 거나 예쁘면 채용자로서 오히려 꺼려져서 고민해 볼 듯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질 않죠. 예.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예. 그리고 그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나이가 이제 더 들면요, 이제 가꾸는 영역으로 가요. 어차피 외모는 가꾸는 영역으로 갔을 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타고난 스타일, 타고나게 잘생긴 애들 30대 넘어가면은 다 박살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가꾸질 못해가지고 어차피. 그러니까 그 성향에서 어차피 그것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20살 때 잘생겼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네요. 막 나이 먹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게 그러니까 그 외모가 평생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 사주도 저는 어렸을 때 예뻤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 그럼 원래 안 예쁜 사주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게 어차피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와 가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까 채팅창에서는 개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리 또 잘하면 외모가 어느 정도 많이 차이가 나요. 성형으로 환골탈태 미인이 된 사주들은 사주격이 그 정도 위치가 되기 때문인가요? 이것도 정말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막상 봐야 돼요. 네, 제가 봐야 돼, 사주를. 사주가 그런 스타일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된 사람도 있는데, 된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뭐 무너질 수도 있죠. 성형 부분이 무너지거나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순간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반대는요, 어릴 때 그냥 그랬다가 25세 이후에 예뻐지는 사람 은근 있던데 잘 없어요.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도. 사주에 가꾸는 거나 식습관도 고려해서 외모가 주는 영향을 체크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식습관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운동과 식습관은. 근데 어차피 그것도 사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외모의 한 부분의 느낌으로 보죠. 그게. 비슷해요. 지민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근데 관리라는 영역이 단순히 자기 관리를 넘어서 좀 남들 눈 신경 쓰거나 내가 나에게 엄격한 거나 그런 성향인가요? 정확해요. 네. 저는 정확합니다. 저 성향이. 예. 저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뭐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도 자기를 그렇게 관리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외모가 더 좋아지기도 하죠. 나이 들면서 멋있어진 분은 배철수 아저씨분. 결국은 나이 먹으면은 최대 싸움이 체중이거든요. 체중 관리거든요. 나이가 들었을 때 체중 관리만 정확히만 돼도 외모가 다들 좋아 보여요. 사실. 근데 체중 관리는 순전한 관리의 문제잖아요. 진짜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결국엔 식습관과 운동이잖아. 체중 관리라는 거 얘기 자체가. 나이들 저는 아무리 먹고 운동 안 해도 뭐 체중이 안 느는데요. 뭐 이런 분들 있지만 체중이 살만 안 쪘지 몸이 못생겨져. 몸이 예쁘질 않아요. 그런 분은 사실. 그게 임재범 아저씨도 나이 들어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재범 아저씨도 오히려 체중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체중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그렇잖아요. 외국은 더 심하지 사실 따지면 한 외국은 한 20대 중반 넘어가잖아요. 나이가 그러면 다 퍼져요. 순식간에.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히나 여성이 더 확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20대 중반 넘어가면 그렇게 늘씬했던 사람들도 그게.
결국에는 관리의 영역이죠. 지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아까 말한 지민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되게 예민하고 신경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생각해봐요. 많은 운동 선수들도 막 축구 선수들 그 은퇴하면은 살 엄청 찌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운동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원래가. 결혼 후 살찌는 분들은 배우자가 좋은 영향을 못 미친 케이스인가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반대로 빼는 걸 대단하게 봐야지 살찌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사실. 그게 결혼하면 대부분 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도 관리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타치님 차세만세를 다운 왜 안 되나요? 그거 지금 될 거야. 그 타치님 핸드폰을 업데이트를 구글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된다라고. 네, 됩니다. 근데 안정환 아저씨도 지금 좀 뺀 거예요. 방송하면서. 방송 이렇게 하기 전에는 더 뚱뚱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빼야 된다니까. 다. 안정환 젊었을 때 진짜 잘생겼잖아요. 그게 어차피. 살짝 좋은 사주도 있나요? 좋은 사주라기보다는 어울리는 사주가 있어요. 어차피 살이 좀 찌는 게 어울리는 사주가 있습니다. 지금 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최 박사님은 원래 좀 나이가 대체적으로 한 30대 중후반 되면은 체중이 좀 느는 사주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 체형도 일반적으로 좀 나온다고. 그게 최 박사님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런 거 아니고 이상은 그 정도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 박사님한테. 어차피. 최 박사님 사주는 원래 어렸을 때는 날씬한 사주 맞아요. 대체적으로. 네, 별 얘기 할 게 없어. 그냥 사주에 맞는 외모를 지금 갖고 계세요. 최 박사님. 두부님도 사주에 맞는 외모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주에 맞는 외모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거 상담 때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은 이미 그 외모를 갖고 계셔서 그래요. 제가 굳이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두부님도 진짜 사주에 맞는 외모입니다. 지금 가지신 외모가. 쌤 술토 가지신 분들이 좀 늙으면 많이 퍼지죠.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좀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배우는 관리해야죠. 직업이 그런데. 네.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 빼야 돼요. 진짜 마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마른 거. 일반인들의 표준 체형을 가지면 안 돼요. 남자 배우들은 제 키에 거의 대부분 60 초반일 거야. 초반 중반. 네. 초반 중반일 겁니다. 전화 상담하신 분들은 외모가 어느 정도 의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운명에 어긋날 정도로 다르지 않으면 따로 언급하지 않으시는군요. 그쵸. 네. 그게. 마이너스 120 해야 돼요. 120. 110은 일반인이에요. 마이너스 120 해야 됩니다. 연예인들은. 네. 좀 181입니다. 네. 그럼 안 물어보셨으면 상관없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쵸. 네. 그쵸. 빼야 돼, 살을 많이. 예. 살을 빼야 됩니다. 배우들은 빼야 돼. 가수는 좀, 가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가수는. 좀 화장도 하고, 꾸미고, 뭐 이러니까 좀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배우는 더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차학생, 헐, 그러면 160이면 40kg요?
40 초반은 가야죠. 네, 여배우들은 40 초반 가야지. 근데 여자 배우들 대체적으로 좀 키가 큰 배우들이 많잖아요. 170 정도 많으니까 170 정도. 그러면 한 50kg 해야죠. 여자 배우 170에 50kg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자 배우는. 그 여배우가 170 여러분들이 카메라 놓고 봐보세요. 엄청 쪄 보여요. 네, 필터 없이 봐보세요. 동영상 찍어서 엄청 쪄 보입니다. 170에 50 이하여야 돼, 이하. 네, 여배우들은. 그래서 항상 붓기 빼려고 노력하잖아. 항상 붓기를 빼려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배우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외모를 되게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한다니까. 예, 되게 쉽게 생각하신다니까. 일반 분들이 그 배우라는 직업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예. 오지연 옥동자처럼 외모를 승하게 해서 제가 풀 수 있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해서 사실 오지연 옥동자 이게 이게 방송에 의미가 없어. 사실 조금. 예. 안 받습니다. 저는 관리. 예. 운동만 하고 그냥 뭐 골드님 옥동자 사주 궁금하신가요? 겨울 내가 배우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 해야겠네요. 그래도 어차피 그 정도까지 못 뺄 테니. 그쵸? 예. 어려워. 그리고 살 빼면요 다 이뻐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살 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뻐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빼서 그렇지. 그걸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다 빼고 유지해야죠.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것 또한 운명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많이 못하게 사주가 돼 있다. 그러면은 살이 쪄요. 근데 자기는 살이 쪄서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야. 연애를 못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요. 살이 찌고 연애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는. 사실은 못하는 거야. 뭐 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운명에 그런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박나래도 살 빼면 다 이쁘다니까, 따지면, 그게. 살쪘다는 느낌 든 사람들, 살이 찐 게 아니라 늘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이어도 안 돼. 보통도 찐 거예요. 보통도 찐 겁니다. 여러분. 보통도 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기준과 미적 기준은 달라요. 건강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건강해. 근데 우리는 미적 기준을 가졌을 때를 좀 더 잡아야 돼요. 이성은 미적 기준을 잡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누구 만났는데 건강해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건강하고 예쁘면 되는데 건강하고 예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늘씬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예. 그게. 루다님, 쌤 키 작아도 몸이 이쁠 수 있나요? 키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결국엔 비율이야. 미적인 거는 또 비율이 포함되기 때문에 살이 찌면은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율의 개념. 예. 그게. 건강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건강하려면 살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살을 빼라는 얘기는 그냥 미적인 얘기일 뿐 결국엔 그냥 사주에 맞는 스타일이 가장 정확하다, 문제 없다라는 거지. 무조건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우리나라가 뭐 북한 기아도 아니고 기아 상황도 아니고. 그게 송혜교가 글래만 실제로 보면은 엄청 말랐을 거예요. 송혜교 여러분들이 상식을 깰 정도로 송혜교 보면 엄청 말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어 방송에 나오면 엄청 말랐어요. 다들 실제 보면. 그러니까 되게 쉽지가 않죠. 예. 그게 옛날 송혜교? 옛날 송혜교도 찐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 카메라 나오면 옛날 송혜교보다 더 퍼져서 나옵니다. 그냥 보통 분들도. 예. 진짜. 보통 분들도요, 카메라 진짜 자기 얼굴 진짜 찍어보라니까. 엄청 퍼져서 나와. 예. 저도 지금 방송하잖아요. 제 실물보다 지금 많이 퍼져서 나와요. 실물보다. 지금 전 유튜브인데도 실제로 저 이제 상담 때 오시면 더 좀 말라 보이잖아요. 장원영 얼마나 마른 걸까? 진짜 엄청 말랐을 겁니다. 예.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진짜 엄청 마른 겁니다. 그 배우들은. 근데 그 직업이면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그냥 또 뭐 장원영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장원영 자꾸 말랐다고 하니까 이 말랐다라는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주에 마른 게 나옵니까가 아니라 그러면 관리를 하냐, 식욕이 어떻냐 이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개념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꾸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사주 보면은 장원영 사주가 장원영이 8월 31일이잖아요. 2004년 8월 31일. 갑신년 임신월 이모일주. 이모일주가 예쁘면 저런 느낌으로 가죠. 아, 저런 느낌 되게 애매하다. 차례법이 갑신년 갑술월 병인일주 있으니까 또 키가 크고, 예. 몸매도 늘씬하고, 저 사주가. 좀 타고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장원영 사주가 운동도 좋아해요. 저 사주는. 그래서 관리하기가 더 쉽죠. 저 사주는 운동도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주 보면은 좀 몸매가 예쁘게 나와요. 뭘로 보냐면 좀 원래 이 사주가 골반이나 이런 거나 의외로 말라도 가슴도 있고 이런 사주예요. 예. 말라도 가슴도 있고 그런 사주입니다. 비율도 좋은 사주고 실제로 경쟁심이 되게 센 사주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주가 아까 말한 지민님이 말씀하신 그 느낌 때문에 근데 그 느낌이 실제로 예민하다기보다는 그 본인이 경쟁심이 유독 센 사주거든요. 장원영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에 있어 내가. 아이돌을 맨날 봐. 이겨 먹어야 되는데 장원영이 살이 찐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 직업이 아이돌인데 그럴 리가 없어. 장원영 사주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가 돼 있으면 살이 안 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봐야 돼요. 그게. 근데 장원영은 먹는 것도 좋아해요. 저 사주는 굶어서 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장원영 사주는 굶어서 뺀 게 아닙니다. 굶어서 뺀 게. 어느 정도 식단 조절은 당연히 했겠지만
마냥 굶어서 뺀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주예요,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 이런 외모는 결국에는 성격에서도 되게 출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격에서도 출발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외모 따로 성격 따로가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관리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저 정도로 외모가 좋으려면 원래는. 사주랑 성형 중독도 관련이 있을까요?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장우는 제가 예전에 실물로 한번 봤습니다. 되게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 지나갔어요. 뭐 촬영하고 있었는데 예. 바로 옆에서 보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장우. 키도 저보다 나보다 더 훨씬 크네 이런 느낌 받고 얼굴도 진짜 작아요. 이장우는. 아 미안하지. 제가 살찌셨나요? 라고 질문했나요? 그게 중요해서 좀 물어본 것 같아요. 이장우? 그럼 이장우의 그러니까 지금은 외모가 자꾸 외모 타고난 것들만을 얘기한다라고 자꾸 생각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격에서 기인하는 게 많다니까요. 이장우 볼까요? 86년 발생 6월 1일. 사주 보는 병인년 개사월 병자일주. 이 사주는 차력과의 병인년 갑월 임자일주. 이 사주는 다 쪄요. 나이 먹으면 원래. 네. 지금도 엄청 관리해요. 나이 먹으면 다 쪄. 네, 이 사주는 무조건. 잘생긴 사주 맞아요. 원래. 잘생긴 사주는 맞네. 왜 나이 먹으면 찔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장우가 왜 찔 거래? 먹는 거 좋아해서?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 사주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실제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쇠약도 강하고 좀 그것 때문에 정신관리를 잘 못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먹는 걸로 푸는 겁니다. 이 사주가. 실제로 의외로 이장우는 되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식당 차렸어요. 우불 식당. 네, 맞아요. 식당 차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찐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랑 또 다른 얘기인가요? 되게 모호한 얘기인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와 스트레스를 내가 만들 짓을 하고 있다와 저 이장우 사주는 스트레스를 취약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도 본인이 만들기도 해요. 하여튼 복잡해 훨씬.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찐다라고도 봐야 되고 나이 먹으면 다 쪄요. 저 사주는 늘씬함을 어렸을 땐 늘씬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유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장우는 잠깐은 또 빼도요 다시 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됐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모는 정신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정신을 어떻게 갖고 있냐, 성향이 어떡하냐 이 개념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게 정신이 어느 정도 육체를 지배하기도 하죠. 육체도 정신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나누면 안 돼요. 그냥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정확히는. 이걸 너무 분리하지 말고 이거를
정신과 육체라는 거는 그냥 하나라고 봐야 돼. 그냥 딱 한 덩어리.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걸 분리하죠.